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함께 나오는 또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두 가지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뒤 두 직업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들 전문대학에서 물리 치료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치료과 이렇게 이제 입학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은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과는 가장 인기 있는 과 중 하나입니다. 뭐 간호학과, 유아교육과와 더불어 물리치료과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이러죠. 너 보니까 물리치료과 가기에는 성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작업치료과를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물어보죠. 선생님, 그러면 물리치료과랑 작업치료과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하는 건 비슷해. 이름만 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성적 낮은, 너가 좀 낮으니까 여기 가서 물리치료과랑 비슷하게 일할 수 있어. 여기 가.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두 개 이제 비슷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 의료 분야에 대한 직업이 관심이 많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전망이 좋을 직업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갈수록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다 면허증이 발급돼서, 그치? 국가시험을 보면 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물리치료사랑 작업치료사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첫 번째,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만성 통증 및 기능장애 환자를 운동요법이나 기타 기구, 장비 등을 이용한 운동훈련을 통하여 치료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는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운동요법이나 어떤 장비 등을 이용해서 치료한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물리치료사 생각나시나요? 뭐 어떤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뭐 누워있거나 아니면 기구들을 이용해서 걷기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직접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몸을 맞춰주고 또 움직여주고 하는 거, 그쵸?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리치료사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작업치료사 볼게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일상생활 동작, 일, 여가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고 기능 및 발달 수준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길죠.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개의 차이를 알겠나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물리치료사는 보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서 환자에게 운동이라는 거는 직접 기구를 이용해도 좋고 뭐 도구를 이용해도 좋고 맨손으로도 좋고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이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열, 전기, 광선과 같은 이런 우리 이제 한의원에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열, 전기, 광선 같은 거. 어쨌든 이런 기계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신체 기능 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즉 물리치료사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렇죠? 선천적으로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줄 쳐놓은 거 신체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그래서 이제 주로 뭐냐면은 골절, 그렇죠? 골절, 관절 같은 거, 관절 아니면 근육의 문제,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죠.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의사가 하진 않잖아요, 이런 일을,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학적 재활인데 신경학적 재활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치매예요, 치매. 치매, 뇌신경 분야에 치매나 이런 뇌신경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 걸리면은 손이나 발이나 잘 못 쓰잖아요.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소아 물리치료사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소아 주로 어린 아이들한테는
뇌성마비, 그쵸? 어릴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뇌성마비에 걸리면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물리치료사, 전문적으로 소아 물리치료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물리치료사의 역할. 자,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어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활동. 그러니까 이 작업치료사의 작업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활동, 즉 뭐냐면은 일상 생활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여기 포인트예요. 그냥 작업치료사의 작업은 일상생활 활동이에요.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작업치료사의 주로 역할은 일상생활 활동 훈련. 그러니까 일상생활 활동 훈련 뭐예요? 뭐 걷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손 씻기, 그쵸? 뭐 TV 보기, 뭐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기, 그 다음에 책 넘기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감각 운동, 그다음에 소근육 훈련, 그쵸? 뭐 책 넘기기, 손 씻기는 거 다 소근육 훈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재활, 인지재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우리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거를 보고 이게 뭔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키고, 삼킴 치료, 뭔가를 먹고 삼키고 음식과 관련된 이런 활동, 그렇죠? 그다음에 시지각 치료, 우리 눈에 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게 다 포함,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작업 치료사는 우리가 일상생활, 다시 말해서 의식 주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작업치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리치료사는 주로 이제 넓은 공간에서 여기 막 매트도 깔려 있고 기구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이게 받침을 지고 옮기면서 또 기구에 앉아가지고 거꾸로 하면서 막 하는 거, 그쵸? 또 물리치료사가 누워 있으면 여기서 막 눌러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물리치료사의 공간이라면, 작업치료사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있으면 그냥 책상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이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뭐 카드 같은 거 하나씩 뒤집는 훈련,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뭔지 색깔이 뭔지 판단하는 훈련, 이런 게 다 인지 훈련, 소근육 훈련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감각 훈련, 그쵸?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는 방법인데요. 둘 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3년제 전문대학의 과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자, 3년제는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그쵸? 둘 다 나오면 시험을 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차이가 없어요. 면허증 있으면 당연히 취직을 하는데도 차이가 없겠죠, 그쵸? 기본적으로는. 근데 차이는 뭐냐면 4년제는 주로 학문이기 때문에 연구 중심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도 배우지만 기초적인 학문, 본질적인 걸 많이 배우고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 진학해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나오지만은 연구소나 아니면 대학병원 같은 데, 우리 이제 큰 대학병원 있죠.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에 취업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년제를 나오면 실무 중심입니다. 주로 실제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배우고 졸업이 당연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졸업은 빠른 취직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4년제하고는 다르게 대학병원보다는 일반 병원, 중소병원들 아니면 요양병원,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노인들이 많을 거고 이 노인들이 각종 치매나 여러 가지 골절 등으로 인해서 작업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야가 엄청 많아요. 특히 요양병원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자, 절대평가라서 60점 이상만 되면 모두 다 합격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의사, 간호사, 뭐 임상병리사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물리치료사는 최근 2023년 봤을 때 한 4,000명 정도 뽑았어요. 그렇죠? 4,200명 정도 뽑았는데 합격률은 한 90% 정도 됐고요. 작업치료사도 연간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면허 발급된 것 같아요. 자, 합격률 88%에서 92% 사이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면허를 따기에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런 의료인 분야는 그죠? 의료인 분야의 면허는 거의 다 90% 이상이에요. 의사, 간호사, 약사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건 크게 어렵지 않다. 공부만 하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진로를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가는 거는 대학병원. 그죠?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의료인 분야의 대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들도 많고 시설도 훨씬 좋고 연구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이거는 의사나 간호사는 요양병원이 많진 않지만 특히 이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은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죠. 노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여러 가지 치매, 기타 관절 계통에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안 되면 중소병원, 기본 의원들의 병원에도 이렇게 뭐죠? 재활병원이나 아니면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기업, 그쵸? 우리 말하는 특히 삼성이나 뭐 LG나 등등 이런 대기업에 부속된 병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니까 의원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에 여기 이제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몸이 뻐근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이런 데 의원에 가서 이런 물리치료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지가 잘 된 대기업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번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정규직이 되면은 당연히 대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학병원급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틈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7급에서 9급까지의 의료 관련 공무원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나 각 지역의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아니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종 공립병원들에 투입이 돼가지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슷하겠죠. 이제 다른 의사나 간호사와의 차이는 뭐냐면 요양병원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상을 볼게요. 실상을 보면은 취직은 대단히 잘 됩니다. 보건계열은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취직을 하니까요. 요건 좋아요. 두 번째는 여기부터 보시면 대학병원을 모두 다 원하는데 1순위가 대학병원인데 이런 상급병원의 취직은 극소수예요. 이런 병원은 병원당 매년 1명에서 2명 정도만 이렇게 물리치료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생은 몇천 명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유명한 대학병원에는 병원당 한두 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원은 극소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게 들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들어가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작업치료보다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 및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면은 작업치료사는 별로 없고요. 요즘에 물리치료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졸업생들도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그리고 대우도 작업치료보다는 아직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우가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리치료사는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신체적인 질환을 신체적으로 막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눈에 보이지만 작업치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인지치료라고 해야 되나? 인지치료, 뭐 시지각치료, 뭐 삼킴치료 이런 거는 우리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더 선호도가 높다. 라고 보시는 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입학 성적도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거는 워라밸이 좋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야근도 많고 간호사는 또 3교대고 이래서 몸이 힘든데 뭐 수입을 둘째치고 근데 우리 이제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 같은 이렇게 기본적인 정시 퇴근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워라밸이 좋고요. 연봉은 제가 봤을 때 평균 찾아보니까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병원은 돈을 많이 받고요. 그렇지 않은 중소병원은 더 작게 받고요. 이거는 천차만별인데 평균 에버리지로 봤을 때 이 정도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떤 의료인에서 어떤 정도냐면은 의사나 간호사보다는 작습니다. 작고요. 여기 보면 한 방사선사 그 다음에 어딨죠? 방금 말씀드렸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 정도 요런 사람들을 의료 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요 정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차가 쌓이고 실력이 올라가면은 뭐 5천, 6천, 7천까지 받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이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망은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수요는 꾸준히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노인 인구가 65세 인구가 20%, 25% 이상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도달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면허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면허증만 있으면. 그쵸? 그래서 언제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일을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수요는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워라밸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인이라는 거. 그쵸? 내가 크게 돈을 바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의료적으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의료 기사 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